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볼 내용은 16번 문제고요. 이 16번 문제는 쓰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정시찰 학교 초등부 5학년 학생 민지의 일기 내용이다. 민지의 일기에 대한 5교사의 발음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민지 내용 읽어보면 나가 운동자, 꽃이 예뻐, 넘어져 아파. 나가 우려. 그리고 영수이가 붙여 반창고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 한글인데 한글 어순에는 안 맞고, 그리고 조사 같은 경우도 원안에 사용하지 않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 의미 있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네, 의미 있는 문장은 구성할 수 있다고 봐져요. 대충 읽어도 어떤 뜻인지는 알 수가 있으니까. 니은 문장을 어순에 맞게 구성하였다. 이거 딱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어식 문장도 아니고 한글 문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고, 디귿 의존 형태소를 바르게 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존 형태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인데, 여기 조사 같은 경우는 나타나 있어도 영수, 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리을 낱말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표기처리 오류를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부처, 그리고 꽃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낱말의 소리와 그리고 표기가 다를 수 있는 표기처리 오류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을은 맞는 내용이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선택형 문제에서는 즉 수능형 문제로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17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장애 학생 A의 쓰기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다. A의 특성에 적절한 쓰기 지도 방법을 보기에서 모든 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박스 내용을 보시면 글쓰기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글쓰기를 쓰는 속도가 느려 주어진 시간 내에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여기 보시면 내용의 생성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실제 글씨 쓰는 속도도 느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는 낱말을 쓸 때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낱말을 쓸 때는 철자 어려움이 많다. 자,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는 낱말을 쓸 때는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즉, 음은 처리 오류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즉 표기 처리 오류에는 오류가 많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문장 또한 단순하고 내용도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알다시피 일반적인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따로 연습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낮자 음소의 대응관계에 초점을 두어 철자 교수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운 처리 중심 교수법인 파리스 교수법을 사용할 수가 없죠.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뭐 한다고 하면 표기 처리 오류와 관련된 월드 소팅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에서의 쓰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귿 초안을 쓸 때 철자 지도를 강요해서 철자어를 줄이도록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생성하는데도 어려움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안을 쓸 때 철자 지도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내용은 틀립니다. 초안 쓸 때는 내용 생성에 포커스를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리을 초안 작성 단계에서 학생의 관심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주제를 제공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주면 좋으나, 알다시피 이 다양한 주제를 제공한다는 것은 초안 작성 단계가 아니라 준비하기 단계나 그리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미음, 수정 편집 단계에서 초안의 내용을 보충하고 맞춤보다 오류를 교정하도록 지도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즉,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뭘 했다고? 쓰기 과정적
접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번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형 문제에서 이 문제를 제일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수교사가 학습장애 학생 A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1은 주어진 문장을 3분 내에 가능한 빠르고 반듯하게 여러 번 써보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금 자료 1 같은 경우에는 쓰기 유창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친구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돼 있죠. 보면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속도도 제대로 못 쓴 것 같다고 할 수가 있죠. 왜? 3분 내에 쓴 게 한 줄이니까. 그래서 자료 1 같은 경우에는 쓰기 유창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료 2 같은 경우에는 읽기 가을이라는 주제에 대해 15분 동안 글을 쓰도록 하여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료 2 같은 경우에는 쓰기와 관련된 작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5분 동안 가을에 대한 쓴 건데 이것밖에 못 쓴 겁니다. 자, 기읍. 학생의 쓰기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장을 천천히 정확하게 베껴 쓰도록 한다. 뭐 나중에 뒷문제도 나오겠지만 쓰기 유창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속도와 정확성. 근데 천천히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속도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니은 학생이 글씨를 쓸 때 글씨 쓰는 자세, 연필 잡는 자세, 책상 위에 종이 위치를 점검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글쓰기 평가를 할 때 쓰는 3P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디귿 학생이 스스로 혹은 또래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문법적 오류를 점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법적 오류 같은 경우에도 작문을 할 때, 글씨 쓸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모를 때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알 때에는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장 지도를 할 때 두 문장의 연결 어미로 결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뚜렷지도 한다. 지금 보시면 찬바람이 분다, 날씨가 춥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춥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어미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맞는 내용이 되고요. 미음, 장문지도를 할 때 도식 조직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픽 조직자죠. 도식 조직자를 활용해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하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보통 아이디어 생성과 조직을 할 때는 쓰기 과정적 접근에 준비하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음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같은 경우에는 5번이 되는 거고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쓰기 과정적 접근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 디귿과 여기 미음 같은 경우는 쓰기 과정적 접근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놓고 19번 문제가 있죠. 쓰기 과정적 접근을 통해 작문을 주도할 때 가마 중 글쓰기의 단계별 교사학습 활동이 옳은 것만을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자, 가 쓰기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주제와 유형을 선택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 생성과 관련된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가 언급되어 있고요. 나 초고 작성 단계 내용 생성의 효율성과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법과 철자를 초점을 맞춰 글을 작성하게 한다. 이 문법과 철자에 초점을 맞추면 내용 생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린 내용이 되고 다 글의 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또래 집단으로부터 내용의 첨삭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한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맞는 내용이 되죠. 늘 얘기했지만 수정 단계, 편집 단계에서는 또래 집단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또래 교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편집 단계 학생이 주도적으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의 피드백을 제안하고 사전을 주로 이용해 간다. 이 편집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문 규정이라든지 문법을 보는데 혼자 하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교사와 또래 집단이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쓰기 결과물 게시 단계 같은 경우 완성된 쓰기 결과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학생과 공유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가와 다와 마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가, 다, 마 2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쓰기 과정적 접근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 그리고 20번 문제, 이제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현재 보고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그 오류와 관련된 지도 방법을 이 문제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푸는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학습장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보인 오류이다. 오류 형태의 분석과 그에 따른 지도 방법이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되어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 때 늘 얘기하는 김동일 선생님이 특수아동 상담이라는 책의 대표적으로 있는 강론이 있습니다. 그 강론 내용을 본다고 하면 네, 여기 나와 있는 몇몇 오류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설 자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체계적 오류라고 해서 잘못된 연산, 계산상의 오류, 그리고 결함 있는 알고리즘,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의 오류, 그리고 자리값 오류,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거를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문제를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읍. 자, 오류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7 더하기 9는 16이고요. 그리고 7 더하기 1은 8이죠. 그리고 8 더하기 9는 17이고요. 3 더하기 8은 11입니다. 이거 누가 보려 하더라도 얘 자리값에 대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자리값에 오류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111이 했을 때 이 1과 이 1과 이 1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수모형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뭐 10 그리고 100에 대한 자리값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더 나간다고 하면 그림과 같은 틀을 주어 1의 자리부터 더해서 밑줄, 첫째 줄에 네모칸을 기입하고 10의 자리를 더해서 다음 줄에 네모칸을 기입한 후에 합을 구하도록 한다. 이때 네모칸 속에 숫자라는 식만 쓰도록 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 단서를 통해서 이러한 세로식을 구할 때 절차들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기획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자, 니은. 자,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 연산 오류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6 더하기 3이 11, 56 더하기 2는 13인데 이거 잘 보면 2 더하기 6 더하기 3은 11이고요. 5 더하기 6 더하기 2는 13입니다. 즉, 얘 세로식은 계산하지 못하지만 단순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연산 오류는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이 얘가 방금 보여줬던 여기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올바른 연산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아 오답을 한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 결함이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함이 있는 알고리즘 내용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지도 방법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 연산 오류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 단순 연산이 있을 때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류 분석과 관련된 구체적 중재가 나와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학습자 책 중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연산에 오류가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가 있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나 단권화 자료에 꼭 기입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원래라면 빼기를 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위에 있는 수에서 숫자가 작으면 빌려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통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빌려와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받아내림을 하지 않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이 2와 9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윗자리의 숫자인 P감수를 제시하고 아랫자리의 수인 P감수를 제거하도록 한다. 이때 1의 자리부터 감수를 제거하도록 하고 P감수의 낱개의 모형수가 부족하면 10의 모형 한 가지를 낱개 모형 10가지를 표현해서 제거하도록 한다. 즉 구체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리는 절차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계산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받아내림에 오류가 있을 때, 특히 빌려오는 거 잘 못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에 지금 이렇게 4개 중에 2개를 3분의 1, 6개 중에 2개를 4분의 2라고 표시한 거고 누가 보더라도 색깔 있는 거 분자
없는 거 분모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래서 분수를 바르기 이해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색칠하지 않는 부분이 색칠한 부분의 몇 번인지 물어보고 그 크기가 같은 색종이를 3분의 1과 4분의 2만큼 잘라서 서로 포개해 보도록 한다. 이거 택도 없는 말입니다. 지금 이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분모, 분자의 개념을 알려줘야 돼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네, 김종선 선생에서는 공평하게 나누는 활동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교재도 나오죠. 그걸 통해서 분수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네 칸을 나눠가지고 이 네 칸이 이 부분이 이거고 나머지 부분이 이거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 방법은 택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기획과 디귿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얘는 답보다 더 중요한 건 오류 분석한 결과에 맞는 지도 방법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도 방법이 엄청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게 오늘 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 또 나오죠. 자, 21번. 다음은 수학학습장애 학생 A, B, C의 연상 결과에 대해 두 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기역, 미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김 교사, 우리 학급의 학생 A, B, C는 연산 오류를 보이고 있어요. 기역 A는 전형적인 자리값 오류를 보이고 있네요. 자, 전형적인 자리값 오류 같은 경우는 앞에 얘가 이런 예였습니다. 이런 예.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학생 A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더해놓고 뭘 못했다고 이렇게 받아 올림하는 걸 잘 못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리값 연산 오류보다는 받아 올림의 오류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겠죠. 그래서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니은 자, 자리값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까요? 자, 자리값을 지도할 때 덧셈 구구표를 보고 수들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알다시피 자리값은 뭘 한다고?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모형을 이용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이 되고 왜 틀렸냐면 곱셈 구구를 이제 보여준다는 것은 이거 단순 연산 오류가 나타났을 때 덧셈 구구를 보여준다는 건 단순 연산 오류를 보였을 때 이것들을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B 그리고 B는 디귿 B는 곱셈을 실행한 후 받아 올린 수를 더하지 않는 오류를 보입니다. 보면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받아 올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이 되고 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시각적 표상 요소를 활용해서 수 계열 인식하기와 같은 수 감각 증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시각적 표상 요소 같은 경우는 뭐와 관련있다고? 문장제 문제와 관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 계열 인식 같은 경우는 수 감각 교수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받아 올림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택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받아 올림에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각적 촉진을 둬가지고 플러스 더해주는 수를 표시해 주거나 이렇게 세로 직선을 그어가지고 더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C는 받아내림을 한 후 10의 자리에서 뺄셈을 틀리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음 받아내림을 지도할 때 1의 자리에 있는 값 10이 늘어나고 10의 자리에 있는 값 1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시각적 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얘도 아무 생각 없이 뭐 한다고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학생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미음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이 되고요.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정답은 디귿과 미음인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오류 분석이. 아마 이렇게 시험 문제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2번 수학 교수 영역 및 지도인데 먼저 정시치 학생 A가 덧셈 방법은 명시적 교수법이 어느 수준인가? 자, A는 받아 올림이 없는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덧셈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숫자 위에 그 수만큼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수를 세어 계산한다. 자, 여기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준 거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CS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물, 반구체물, 추상물. 이 중에서 이런 동그라미는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만질 수 없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반구체물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 같은 경우는 명시적 교수 방법으로 이 CSL을 언급했다는 사실 정도만 해당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이거를 촉진의 유형으로 볼 수 있죠. 촉진의 유형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촉진에 해당하고 자극 외 촉진으로 해당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번 학생 A는 기본 연산을 할 수 있으나 유창성이 부족하다. 이 학생의 연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도해야 할 수학적 유창성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유창성에 나오면 이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속도와 정확성. 그래서 속도와 정확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창성 관련된 내용이고요. 꼭 기억할 건 이게 쓰기 유창성과도 동일합니다. 그 대신 다른 게 뭐다? 읽기 유창성과는 다르죠. 읽기 유창성에서 뭐가 포함된다고? 저기 속도와 정확성에 플러스 표현형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4번 또 나옵니다. 자, 다음은 학부장의 학생 A가 수학 문장제를 풀 것이다. 학생 A를 위한 지도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고서 모두 고른 것. 문제. 영인의 학교에서는 모두 84명의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38명의 선생님이 계신다. 학생들 중 445명의 여학생이고 나머지는 남학생이다. 영인의 학교에는 몇 명의 남학생이 있는가? 자, 지금 실제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려고 하면 824 빼기 445를 해야 뭐가 된다고? 남학생의 숫자가 나오죠. 근데 학생 A를 잡아보니까 38명이 있어요. 38명이 누구라고? 선생님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학교 전체의 사람 수를 구하려고 하면 저 83에서 사용돼야 되지만 지금은 남학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83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기획, 연산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나타내므로 받아내림 절차를 지도한다. 받아내림을 보니까 얘도 뭐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나타내요. 이때 어떻게 한다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시각적 특징 같은 걸 줘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획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연산오류를 줄이기 위해 큰 수로부터 이어서기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 큰 수로부터 이어서기 전략, 큰 가수로부터 이어서기 전략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오냐? 단순 연산을 가르칠 때 나오죠. 특히 김현삼 책에서 같은 경우는 덧셈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효율적인 전략으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큰 가수 요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를 모르는 것 뿐이지 단순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디귿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0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리을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가 비교 유형임을 파악하도록 한다. 비교 유형을 넣으면 이게 문장제와 관련된 시각적 표상화 교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교 유형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뭐가 크냐 또는 둘 중에 뭐가 작냐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일부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결합형이기 때문에 리을을 틀렸고요.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얘를 좀 알으셔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덧셈과 뺄셈 관련된 이 시각적 표소화 전략과 관련해서 여기 이 결합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결합 부분을 보시면 부분을 모를 때 얘가 이거와 똑같죠. 얘가 똑같죠. 그래서 저는 여기 해설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시각적 표상화 전략과 관련된 이 유형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시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음,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림이나 도식으로 나타난다. 즉 시각적 표상화를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디귿과 미음이 되고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이제 통합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 방법인데 다음은 학습장 학생을 위한 교수 방법에 관한 두 교사의 대화이다. 교사들의 입장에 부합하는 교수 방법에 대한 바른 설명을 보고에서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건 이 직접 교수라는 거는 일반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고유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명사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학생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단계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직접 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직접 교수 개념을 소위 말해서 교수 방법이라든지 교수 모형으로 만드는 게 직접 교수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생에게 개념을 지도할 때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개열해야 돼요. 과제 위계에 따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시범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리고 학습 초기에 학생의 사전 지식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죠. 네, 그렇지요. 교사는 학생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연습을 통해 습득 기능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개념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 명사로서의 직접 교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기 내용을 보시면 기억, 학습의 통제가 교사에게 학생으로 점차 전해된다. 결과적으로는 교사가 다 하지만 나중에는 학생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고 니은, 교사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내용을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범을 보이고 교정적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어적 상호작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디귿, 교사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보다 상위 수준의 질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상위 수준 아니라 하위이고요. 그 이유는 학생이 아는 게 없다고 가정해서 행동주의로 하나하나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 학생의 인지 능력보다 낮은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리엘, 학생들은 교사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사고나 기능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내용이 되고 미음, 질문에 대한 학생의 정반응이 증가하면 교사는 언어적 암시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의 정반응이 증가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점점 용암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암시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음은 틀렸고 따라서 정답은 기읍과 니은과 리을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6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 직접 교수고요. 얘는 고유 명사로서의 직접 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단계를 보시면 학습 목표 제시, 교사 시범, 안내된 연습, 독립적 연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4단계로 나올 수도 있고 5단계로 나올 수 있는데 학습 목표 제시의 가, 교사가 객관적 용어로 진술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따라 읽는다. 학습 목표, 입모양 본뜨는 방법을 안다. 근데 이거 조작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객관적이라는 용어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학습 목표는 조작적 정의가 아닙니다. 안다 이런 것들이 택도 없죠. 그리고 성취 기준 그리고 뭐 상황 이런 것들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입모양 본뜨기에 대해 시범을 보이면 입모양 본뜨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먼저 본을 뜰 때 나무늘 위에 화산재를 올려놓습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교사가 입모양 본뜨기의 나머지 순서를 차례대로 시범을 보인다. 지금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잖아요. 맞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입모양 본뜨는 연습을 하도록 지시한다. 다른 학생들이 연습하는 동안 교사가 과제에 언어를 보이는 학생 A에게 가서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요? 라고 질문한다. 학생 B가 정답을 하지 못하자 교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안내된 연습을 종료한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못하면 교정적 피드백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다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라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입모양 본뜨기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연습하는 동안 교사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입모양 본뜨기 제대로 수행하는지 점검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독립적인 연습 같은 경우는 평가 개념이 좀 크거든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로서의 직접 교수법의 단계에 이렇게 늘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서답형 문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미루는 문제와 직접 교수 같이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내용에도 여기 나와 있는 돌아다닌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정답 같은 경우는 나와 라가 되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27번 문제. 자,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내용들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이게 예전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다음은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읽기 교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자, 음동 문제로 단어를 잘못 읽은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은 음수와 문자 간의 대응관계를 단순화해서 구성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학생에게 많은 연습 기회를 제공해서 숙달한다. 눈에 띄는 건 음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단순히 뜻은 모르지만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뭘 한다고? 네, 낮자와 소리 대응관계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낮자와 소리 대응관계를 알려주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퍼날드 그리고 헤젠 커크가 이제 눈에 띄죠. 이 퍼날드 그리고 헤젠 커크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김동일 선생님 책으로 본다고 하면 쟤네들 같은 경우 다감각적 읽기 교수라고 하고요. 뭐 학생 총무 같은 경우는 쟤네들을 뭐 철자 교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읽기, 철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퍼날드 같은 경우는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쟤는 학생의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학생의 동기를 중요시하면서 뭘 한다고? 얘는 단어를 통해서 학생에게 가르쳐요. 근데 이 위에 가 내용을 보시면 단어 내용이 없죠. 그래서 지금 가에 들어갈 내용은 퍼날드는 아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절차적 촉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 개념에서 나오냐면 몰라도 됩니다만 쓰기 과정적 접근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론에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교훈을 찾아보면 쓰기 과정적 접근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 절차적 촉진을 얘기합니다. 즉 이러한 절차를 가르침으로써 학생에게 특정한 걸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 절차적 촉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위에 내용 보시면 그런 내용과 상관없잖아. 쓰기 과정 접근은 상관없잖아. 그래서 절차적 촉진은 아니게 되죠.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건 헤젠 커커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네, 음소를 가르칩니다. 소리와 낮자 대응을 가르치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읽기 유창성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교사 학생을 함께 읽기 자료를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나간다. 초기에는 교사가 더 큰 목소리를 빠르게 읽어나가지만 점차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읽게 된다. 이거 김동수 선생님 예전판, 지금 3판인데 1판에 이제 읽기 유창성 향상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신경학적 각인교수법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이 신경학적 각인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반복 읽기와 함께 읽기가 나오는데 현재 책에서는 네, 반복 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신경학적 각인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정교화 전략이 있는데 이 정교화 전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 김동근 선생님 책 내용을 찾아보시면 이 정교화 전략이 언급은 되어 있어요. 이 정교화 전략이 뭐냐면 읽기 이해를 위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례 붙여가면서 해당 내용들을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김동현 선생님 책 내용을 찾아보면 단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단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읽기 이해와 관련있다고. 그래서 정교화 전략을 몰라야 되고 이 신경학적 각인교수법은 현재에서는 뭐라고 한다? 네, 반복 읽기라고 한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를 가진 학장의 학생이 설명문으로 된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은 먼저 본문을 훑어보고 질문한 뒤 질문을 찾기 위한 본문을 읽고 찾은 점을 되새기고 다시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SQ3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SQ3R과 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예전 책들, 즉 뭐 외국 저자가 있는데 번역한 책들이 종종 보이는 거고요. 구체적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보여줬던 이 해설 자료 다 나와 있으니까 해설 자료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잘 없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요즘 책에는 잘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28번 문제. 조직화 전략이죠. 보기는 김 교사가 정시체 학생 경수에게 읽기 지도를 할 때 적용하는 전략이다. 각각의 전략에 부합하는 활동을 모두 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읽기. 경수가 위인전을 반복해서 읽도록 한다. 자, 위인전을 반복해서 읽는 게 기능적 읽기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적 읽기 같은 경우는 직접 학생이 필요한 기술들, 예를 들어 신문을 읽는 거거나 본인이 필요한 학습지를 읽는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는 거는 기능적 읽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이용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걸 읽도록 하는 게 기능적 읽기예요. 그리고 니은 선행조직자. 경수에게 글을 읽기 전 글의 개요와 그에 대한 질문을 가진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화 전략 중에서 그래픽 조직자 유형 중에서 선행 조직자, 수업 조직자, 마무리 조직자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디귿 줄 따라가기, 경수가 읽는 도중에 줄을 놓치지 않도록 문장에 선을 그어준다. 이것도 예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리을, 정미 교수. 김 교사가 직접 읽으면서 구조점을 따라 읽는 방법이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 쓰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 정미 교수는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은 그렇게 의미 없는 내용이라는 거.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학생에게 과학과 지각의 물질 단원을 지도하기 위한 학습 전략과 그 설명을 옳은 것을 보고에서 모두 골라라 되어 있죠.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 책들, 박현수 선생님 책이나 그리고 김동선 책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일단 기억, 심상화. 이 심상화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마음속으로 이제 형상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기억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보면 이렇게 종이에 그리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에 그린다는 표현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는데 예전 책들을 보시면 이 심상화 전략과 관련된 단계가 나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1단계에 종이를 그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계일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니은 단어 구성도 단원의 주요 개념과 활동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서 학생들이 단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도록 해준다는데 이것도 옛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해설 자료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고 니은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어 전략 같은 경우는 청각적 유사성과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기억하는 방법인데 여기 나와 있는 활로 방어한 장군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문자법의 정교화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리을 안내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노트 필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 지각의 구성물질에 대한 주요 개념과 사실들을 여백으로 남긴 유인물을 제작해서 학생들이 복습할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학습 가이드, 학습 지침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안내노트는 키워드가 뭐라고 필기, 노트 필기 향상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미음, 개념 다이어그램이 나오죠. 이 개념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늘 비교되는 게 개념도와 이 두 가지 개념 다이어그램이 비교되죠. 이 개념도, 개념 다이어그램의 공통점은 정의, 얘가 하는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개념 다이어그램은 플러스 이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음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니은과 미음이 된다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업 중에 사용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0번 문제네요. 자,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영수에게 다음과 같은 완성된 그래픽 조이자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동물의 먹이를 지도로 가져간다. 적절한 것은 모두 골라라 합니다. 지금 보는 이 그래픽 조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래픽 조이자 유형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디에 해당한다고? 개념형에 해당하고요. 영어로 본다고 하면 컨셉 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번역을 개념 지도 또는 개념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 논리적 구조에 따라 개념과 개념 간의 관련성을 보여준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즉, 이거 여러 가지 동물의 먹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초식동물은 토끼, 풀 이런 식으로 관련동을 관련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니은 내용의 복잡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정보를 쉽게 이해하소한다.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픽 조이자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디귿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교수 전략으로 교수 자료와 교수 절차를 순서한다. 이거는 행동주의보다는 가까운 게 인지주의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리을 과외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속도와 수업을 진행한다. 이것도 행동주의의 직접 교수와 관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고 미음 과제 분석을 통해서 교수 내용을 기능적으로 분석하고 즉각적 교전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것도 과제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 조이자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획과 니은인 1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개념도, 개념형, 개념지도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얘와 늘 고민하는 게
위계적, 조직적으로 이제 관련있는 계층형과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건 개념형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위계는 아니에요. 근데 계층형은 위기가 된다는 걸 보시고 해당 내용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형은 이게 중요하죠. 논리적 구조에 따라 관련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습장애 학생 A가 컴퓨터 게임 중독을 주제로 작성한 글이다. 학생 A의 쓰기 특성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적절한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자, 컴퓨터 게임은 나쁘다. 컴퓨터 게임은 정말 나쁘다. 우리 집에는 컴퓨터 게임이 정말 많다. 참 많다. 컴퓨터 게임은 참 재밌다. 나는 어제 PC방에 갔다. 나는 PC방에서 친구를 만났다. 난 늦게 집에 와서 혼났다.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면 나쁘다. 자, 이거 컴퓨터 게임 중독과 관련된 주제로 쓴 내용을 보면 그냥 지 생각을 그냥 나열한 거잖아요. 이 나열했을 때 이거를 좀 더 조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도식 그래픽 조이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정밀 교수 아까 얘기했던 평가 방법 때문에 아니고 패거워드 이 같은 경우는 기억 전략 중에 하나고 심사와 기법도 기억 조절 중에 하나고 빈칸 채우기 과정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똑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이거와 비슷한 개념이 빈칸 채우기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읽기 검사 CBM 읽기 검사의 한 유형으로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 채우기 검사도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학습장애 교육의 선택형 문제를 봤습니다. 이 학장애 같은 경우는 늘 얘기했지만 그때 출제된 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나왔다는 것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동현 선생님 책 그리고 김혜아 선생님 책 학생 총원책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